세월호 참사 당일에 구조됐던 단원고 학생 중 한 명이 제때 응급 구조를 받았다면 생존했을지도 모른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헬기로 이송하라는 명령이 있었지만 정작 헬기에는 당시 해경 간부들이 탔습니다. 조사 결과를 들은 유가족들은 오열했습니다. 류정화 기자입니다.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 수색에 대한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참사 당일 단원고 학생 A군을 구조했는데 병원에 옮기는 시간이 늦어져 살릴 기회를 놓쳤다고 했습니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현장에서 국가는 최소한의 의무도 수행치 않았으며 A군은 헬기를 탈 기회를 3번 놓쳤고 4번이나 배를 옮겨 타며 4시간 41분 만에야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헬기를 탔다면 20여 분 걸렸을 거리였습니다. A군이 탄 함정에는 헬기가 있었지만 기자회견장으로 향하는 김수현 서해청장이 탑승했습니다. 원격으로 연결된 병원에서 생존 가능성도 추정해 볼 수 있는 신호가 감지됐고 헬기로 A군을 이송하라는 명령이 있었지만 도착한 헬기엔 또다시 김석균 해경청장이 탔습니다. 조사 결과를 들은 세월호 가족들은 오열했습니다. 애들 살아있는데 살인시켰대잖아요. 버리고 갔대잖아요. 애들 숨쉬고 있었는데 버리고 갔대잖아요. 그 짧은 단명뿐만 빨라서도. 특조위는 추가 조사를 통해 범죄 혐의가 발견되면 수사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JTBC 류정화입니다.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조사를 책임지고 있는 박병우 진상조사국장이 지금 제 옆에 나와 계십니다. 몇 가지 의문점이 더 남아 있는데 그 내용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예, 맞습니다. 저 화면은 해경이 직접 자신들이 찍은 거라면서요? 예, 본인들이 체증으로 찍은 겁니다. 체증 예. 영상. 이게 저희들은 이제 오늘 처음 보는 그런 장면들이기 때문에 예. 저 가족들의 아픔이야 뭐 더 말할 나위가 없는 것 같고요. 예. 그래서 혹시 그때 헬기로 빨리 헬기로 옮겼다면 얼마나 걸렸을까요? 일반적으로 25분 걸립니다. 아, 현장에서 목포까지. 근데 조금 빨리 간다면 20분이면 갈 것 같습니다. 근데 배로 옮기면서 4시간 넘게 걸리는 것이고. 예, 4시간 그래서 저희들은 40분 걸립니다. 예, 그것이 이른바 골든타임을 놓친 것이다라고 예. 말씀을 드렸는데 예. 그래서 헬기로 20여 분 만에 옮겼다면 충분히 살아날 가능성이 있었다 이렇게 판단하고 계신 거죠? 예, 일단 저희들이 응급의학 전문으로 그 응급의사분들하고 한 6분 다 자문을 거쳤는데 예. 뭐 살 수 있다, 어떻게 됐다 이렇게 특정하는 거는 쉽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렇죠. 예. 이러나 이 바이털 사인 그 모니터를 보면 예. 일단 의사들 입장에서는 사망했다고 도저히 진단은 못한다. 예, 위험할 수는 있는데 맥박도 분명히 있었고. 그러니까 그 맥박도 이 CPR 이른바 심폐소생술 행위를 예. 했을 때 그 행위 때문에도 맥박은 뛸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예. 그러나 이런 건지 저런 건지는 무조건 빨리 이송을 해서 병원에 와서 예. 약물도 주입을 해보고 이른바 응급 치료를 시술을 받아봐야지만 이걸 확정할 예. 수 있다는 거거든요. 예. 그렇군요. 그러면 왜 헬기에서 배로 바뀌었는가 하는 것에 대한 자세한 상황이 나와 있습니까? 물론 그 삼청장들이 다 부인을 하겠죠. 이른바 서해청장, 해경청장, 목포 서장까지 다 예. 타고 있었는데 저희들이 조사는 일단 저기서 지금 심폐소생술하고 있는 분 그리고 해경 직원들은 조사를 거의 다 했습니다. 예. 전부 다 지휘부에서 이렇게 했을 것이다라고는 다 진술들을 하고 있고 실제로 그날 헬기를 탄 사람은 해경청장이었다면서요? 그렇죠. 서해청장도 기자회견장으로 날아갔고 예. 본청장도 또 날아갔고 그랬는데 응급 헬기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응급 헬기도 못 타고 지금 저렇게 화면에 나오는 이제 이 배로 이송이 되는데 실상 저 배로 이송하라는 명령 내리는 저 순간이 시신 처리를 한 것이다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응급한 환자가 분명한데 배로는 아무리 빨리 가도 목포까지 가면 2시간이 넘게 걸립니다. 예. 그런 상황을 응급 환자를 그렇게 다룰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예. 사실은 내부적으로는 아마 시신 처리를 사망 처리를 하고 예. 그랬기 때문에 피정을 태웠다. 이렇게 살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말씀인가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살아 있었다라고 특정을 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예. 그러나 사망했다고 도저히 의학적으로 판단을 못하는 가운데서 이렇게 표현으로 저희들은 하는데요. 그 상황에서 저렇게 피정으로 태워 옮긴다는 것은 본인들은 시신으로 처리를 했다는 간주했다. 거죠. 예, 간주했다 이렇게. 그 당시에 헬기가 석 대가 있었던 건 맞습니까? 네, 저 학생이 올라온 시간에도 바로 있다가 헬기가 왔다가 바로 또 떠나고요. 응급 헬기도 또 왔다가 또 떠나고 또 그 자리에 바로 김석현 해경청장을 태우러 내려왔다가 또 떠납니다. 그래서 3번의 기회를 놓친 겁니다. 아무튼 지금 뭐 5년이 지난 그런 상황이어서 진상조사단이 조사하는 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라고 보이지만 아무튼 이런 또 결과를 또 내놓으셨습니다. 이런 근거들은 이거 이외에도 또 많이 가지고 계신 게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어떻게 됐든 뭐 제보 영상, 사실 저희들은 영상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제 제보 영상도 있고 저희들이 요청해서 받은 영상 자료들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소중하게 쓰이고 있고, 어쨌든 저희들이 한 2,500만 건의 파일이 됩니다. 세월호 관련해서. 그리고 그것을 이제 어떻게 또 조사의 관점에 맞춰서 이것을 조합하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어서 앞으로도 그런 당일날 찍었던 분들 영상들이 꽤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분들도 좀 영상을 더 보내주시고 또 방송국도 뭐 물론 되신다면 많은 협조를 해주시고 하면 굉장히 좋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자료는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요. 자, 오늘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하셨는데 최종 결과도 저희들이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조사위원회 박병호 진상조사국장 실무 책임자셨습니다. 박 국장과 잠시 얘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서 일부에서 보셨듯이 오늘 세월호 특조위 중간 조사 결과를 보면 당시의 해경 지휘부 조치에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팩트체크 이가혁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이가혁 기자, 우선 특조위가 밝힌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부터 볼까요? 네, 특조위는 공문서인 해경 일지와 또 당시 해경이나 방송사들이 촬영한 영상을 토대로 상황을 교차 검증해서 오늘 공개했습니다. 당시 A군은요, 바다에서 구명조끼를 입은 채 의식이 없는 상태로 구조가 됐고 해경 삼천구함으로 옮겨졌습니다. 참고로 이 삼천구함은 현장 지휘 함정이었는데요. 해경 청장, 서해 청장 등 고위 간부들이 타고 있었고 헬기 착륙장도 있습니다. 5분 후에 육지에 있는 목포 한국병원 의료진이 원격으로 진료를 한 결과 헬기로 병원으로 빨리 이송해라 이렇게 지시를 내렸다고 해경 기록에 나옵니다. 이후에 헬기가 총 3차례 배에 접근을 했고요. 이 중에 첫 번째와 세 번째로 도착한 이 헬기들은 아예 배 위 헬기장에 도착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각각 당시 서해청장, 해경청장만 태우고 떠납니다. 중간에 두 번째 헬기는 어떤 이유에선지 선회만 하다가 떠났는데요. 당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이 원장, 제가 헬기 순회 중에 있어. 빨리 준비해 주기 바랍니다. 헬기 도착. 지금 어디로 갈 거죠? 나오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요 입구까지. 바로 내리고. 네, 당시의 A군 상태는 어떤 것으로 추정이 됩니까? 네, 앞서 일부에도 출연한 특조위 박병우 진상조사국장은 의학적으로 사망했다고 결론 내기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희도 따로 여러 전문가들에게 문의를 해봤는데 일단 심폐소생술을 계속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맥박이 있었다 없었다 또는 산소 포화도 수치가 이렇게 69%라고 나온 장면도 있긴 하지만 확정된 값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보통 이럴 경우 계속 심폐소생술을 하면서 최대한 병원으로 빨리 옮기는 게 일반적 절차입니다. 즉 병원 지시에 따라서 신속히 이송해야 할 상황이었던 것은 분명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빨리 헬기를 태워서 이송을 했었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어떻게 봐야 하나요? 저희 팩트체크팀이 세월호 참사 한 달 전에 그러니까 2014년 3월에 당시 해경이 작성한 순환 대비 집행 계획이라는 35쪽짜리 문건을 확인했습니다. 이 당시 해경 스스로 과거 구조 활동에 대해서 반성을 하면서 이런 거는 보완하자 이렇게 적어놓은 것도 있고요. 또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겠다 이렇게 짜놓은 건데요.
이 재난 대응 기본 방침이라는 게 가장 첫 번째 나오는데 그 첫 번째로 항공 구조를 강조를 해 놓았습니다. 항공 구조사에 의한 신속한 생명 구조 원칙을 1번으로 적어 놓았습니다. 사고 발생 당일 자원을 최대한으로 투입한다 이렇게도 되어 있습니다. 또 뒤쪽에 보면 세부 전략 파트도 있는데요. 항공 구조 활성화를 가장 우선으로 올려놓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계획을 짜놓고도 A군이 심폐소생술을 받던 그 배에 헬기가 최소 2대가 내렸는데도 다른 사람만 타고 A군은 타지 못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체 왜 그랬던 건지 볼수록 더 안타까운 생각인데 그러면 아주 혹시나 그 서해청장이랑 해경청장을 태우고 가는 헬기들이 구조용이 아니라 간부들만 탈 수 있는 뭐 그런 헬기였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뭐 그런 추측도 나왔어서 저희가 그럴 가능성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처음에 도착한 B515기 그리고 세 번째로 도착한 B517기 실제 사진입니다. 이 다양한 다른 구조 현장에서도 쓰이고 있습니다. 이 들것과 또 현장 요원들이 충분히 탈 수 있는 기종입니다. 또 해경 항공 운영 규칙도 한번 보시죠. 해경 항공기의 임무로 수색 및 구조가 나와 있고요. 또 응급 환자 후송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 해경 청장은요, 모든 항공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헬기 등 이런 모든 항공기에 대해서 운용 통제 및 지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팩트체크 이가혁 기자였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일 구조됐던 단원고 학생 고 임경빈 군이 제때 병원으로 옮겨지지 못했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죠. 임 군에 대한 사체 검안서가 서로 다른 내용으로 여러 장 있다는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사망 시간도 서로 달랐는데 병원에 도착해 의사를 만나기도 전에 누군가 이미 사망 판정을 내린 것도 있었습니다. 유정화 기자입니다. 세월호 참사 당일 생존 가능 신호를 보였음에도 제때 구조되지 못한 단원고 학생 고 임경빈 군. 임 군의 구조 수색 상황을 되짚어보게 된 건 사체 검안서가 여러 장 나왔기 때문입니다. 병원에 도착해 의사를 만난 게 밤 10시가 넘어서인데 그 전에 이미 누군가 사망 판정을 내렸다는 겁니다. 사망 시간은 의사가 정해줄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6시 때랑 10시 때로 2개를 받은 것 같아요. 구조 보고서마다 발견된 지점도 제각각이었습니다. 사고 지점에서 300m라는 기록부터 20km 가까이 된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수색과 그 기록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정황입니다.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는 사체 검안서가 여러 장 있는 경우가 20여 명 정도 된다고 했습니다. 세월호 유가족들은 밝혀야 할 진실이 여전히 많다며 재수사를 요구했습니다. 해경이 헬기 있는 영상까지만 딱 준 거예요. 정말 헬기를 타고 나온 것처럼. 근데 그게 이제서야 밝혀진 거예요. JTBC 유정화입니다. 세월호 참사 때 친구들을 돕다가 부상을 입었던 단원고 학생 신영진 씨가 의상자로 인정됐습니다. 신 씨는 당시 커튼을 묶어 친구들을 갑판 위로 올려보내고 구명조끼를 나눠주다가 타박상을 입었습니다.